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주식은 내릴 때 사야 제맛이죠 라고 매수했다가 제맛은커녕 계좌에 푸른 곰팡이가 핀 것처럼 푸르딩딩해져 본 경험 해보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주식 초보분들이 주식 가격이 내릴 때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주식 실력이 좋으신 소위 꾼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압도적으로 추세 매매,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냐면요. 유튜브에 종종 출연하시는 성상현님의 트위터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분할 매수의 진짜 힘은 평균 단가가 아닙니다. 가격 하락을 적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역시 가방끈 길면 단어 쓰는 것부터가 다르네요. 진짜 까리쌈뽕. 아니 정말 지적이지 않습니까? 우선 죄송하네요. 저 같은 잡초 투기꾼이 이런 고급진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서. 여하튼 이게 진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 부자가 된다?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부자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 당하느냐 마느냐가 갈린다는 걸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습성이 몸에 깃들면요.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라는 걸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반갑기까지 하죠. 주식은 내리기 위해 오르고 오르기 위해 내리니까요. 군심요동, 언젠가 끝날 잔치임을 알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네. 요새 우리나라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옹이 제일 아낀다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GDP에 비해 주식판이 얼마나 부풀었나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이 이 버핏 지수 200%를 찍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00년 닷컴 버블, 2011년 차화정, 2021년 동학개미 그 난리를 쳤을 때도 130에서 150%가 고작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 이게 얼마나 높은지 감이 오시죠?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과열이니까 현금 들고 도망가라 이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대체 누가 알아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심리예요. 지금 조급한 마음 드시는 분 안 계세요? 뭐 재작년 국정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포모가 왜 오는지 아시나요? 단순해요.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언젠가는 이 잔치가 끝나고 하락장이 올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에라이 나중에 죽더라도 일단 한몫 챙기자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딱 한철 장사하고 뜰 생각으로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요즘 여기저기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하락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코스피 YTD,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약 34.8%, 미국 S&P 500은 1.1%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 S&P 500 차트를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하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최근 중소형주들은 경우에 따라 깊은 하락을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은 본격적으로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 귀여울 정도일 겁니다. 뭐든지 지수가 우선이에요. 그러니 지수를 보자고요. 보시다시피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죠. 근데 이상하게 벌써부터 물탈 현금이 없다, 예수금이 말랐다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 하락장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요.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을 빼놓는 게 아니라 더 부어버립니다. 나중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오를 때 조금이라도 더 발라먹자 하는 마음이죠. 결국 그 불안함이 더 큰 레버리지를 당기게 하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무슨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가늘고 길게 마치 얇아진 네 모발처럼 떠들고 있냐 싶으실 텐데요. 사묘비상,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어 올라야 하니까. 저는 소위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상승하던 주식의 가격이 눌릴 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저라고 왜 화끈하게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서 폼나게 수익 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기분이 딱 이렇더라고요. 아주 넓디 넓은 강가에서 뜰채 하나 달랑 들고 서서 물고기가 어디서 튈까 눈 빠지게 보고 있는 느낌? 근데 어디서 어떤 놈이 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겨우 쫓아가서 잡았다 싶으면 다시 심해 깊은 곳으로 툭 빠져버리고, 어떤 놈은 뭐 날치인지 뭔지 저 하늘로 홀홀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계속 허둥지둥 대다가 돈 잃고 시간 날리고 결국 멘탈만 너덜너덜해졌죠. 근데 그걸 멍하니 계속 보고 있자니 너무 당연한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올라가면 떨어지는구나. 종목이 뭐든 테마가 뭐든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떨어지는 모양새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뉴턴 선생님은 사과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주식들이 화려하게 불꽃놀이 하다가 떨어지는 것만 구경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죠. 높고 빠르게 오른 큰 물고기는 한 번에 바닥에 처박히지 않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맞히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튀어오른다는 데드캣 바운스가 온다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데드캣 바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고양이가 튀어오를 그 순간만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아주 기초적인 관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어야만 이어진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면아도 중구난방 내 얼굴이 곧 나만의 해답.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죠. 야, 그거 한마디로 떨어지는 칼날 잡으라는 거 아니냐? 1층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 가면 어쩔 건데? 9번 벌어도 한 번 손절하면 끝인데? 그런데 제가 제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바닥에 대체 정답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차트에 줄 찍찍 그은 걸로 푼돈 챙기는 놈인데요. 제가 뭐 엘니뇨? 아니 엘리엇 파동이니 뭐니 그런 걸로 딱딱 정답을 맞춰서 시장이 저한테 참 잘했다며 돈을 주는 거겠어요? 우리 다 같이 거울 한번 봅시다. 눈, 코, 입이 아주 개성있게 중구난방으로 자리 잡았죠. 서로 가관이잖아요. 근데 왜 이 주식판에서는 다들 똑같은 정답 하나만 찾으려고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기준으로 시장에서 쌓인 경험, 그게 각자의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본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이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코스닥 차트가 딱 좋은 예시네요. 지금 차트에 줄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믿거나 마시거나 이 선은 지금 그은 게 아니라 최소 한두 달 전에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을 타고 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니 지금 지나간 차트 보면서 봤지 그랬지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 약 1150이 통곡의 벽이죠. 벌써 머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쿵 하고 부딪혔네요. 지금 뭐 지정학적 이슈니 뭐니 하는 변수들 다 치우고 딱 차트만 보고 말해봅시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뭐 저도 알아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 하나는 압니다. 지금 이거 뚫리면요 여럿 홍콩 갑니다. 환희의 축제가 열릴 거예요. 지금 가격대에 많은 사람의 기대랑 희망이 꽉꽉 눌려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후반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구간을 넘기게 되면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로 쭉 하고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오르는 움직임요. 그걸 누군가는 버블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기쁨을 별로 누리지를 못하는 천성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거 주식 얘기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별일 없이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상승장도 똑같아요. 행복에 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 내려야 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설레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이더라고요. 이거 대체 어디서 팔아야 해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대충 어림잡을 수 있죠. 지금 차트에 그은 대로 코스닥은 1240, 1340, 1430, 1530 등에서 부딪힐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가 고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반응이 한 번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가격대를 뚫으면 발할라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고작 저거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요? 이걸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기껏 잘 잡아놓고도 그 불안함에 제 삶이 천천히 잠식되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게 장땡이다. 말은 쉽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한테 딱 맞는 종목, 딱 맞는 금액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찾은 분들은 진짜 자신만의 종교 하나 찾은 거나 다름없어요. 축복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천지전도 지옥을 뒤집으면 비로소 나타나는 뜻밖의 낙원. 자, 여하튼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트를 그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위아래를 확 반전시켜 보죠. 와이고매 완전 행복했던 날들이여 이제는 안녕이네요. 아주 그냥 지옥으로 처박히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때요? 여러분이 새로 살 사람이라면 지금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물려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삽니다. 진짜 너무 예쁘네요. 사랑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네. 왜 사냐고요? 자, 차트를 주봉으로 바꿔서 좀 길게 봅시다. 2007년 8월 그리고 2021년 8월 그 하단선을 이은 추세선이랑 딱 맞닿는 자리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이거 차트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 코스닥 위치가 2007년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전 고점 그리고 코로나 때 돈 풀어서 찍었던 그 역사적 최고점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 뒤집기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격 넘어가면 여럿 홍콩 간다고요. 아예 판이 바뀌는 뉴노멀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저도 남들의 희망이랑 기대가 꽉 차서 위로 뻥 뚫어줄 때 거기가 좋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고 싶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손이 안 나가요, 손이.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이랑 희망이 아주 박살이 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수익 날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다시 뒤집어진 코스닥 차트 볼까요? 아까는 위로 두세 번 부딪혔죠. 지금은 어때요? 바닥을 뚫을 것처럼 쿵쿵 두드리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돈이 물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발 여기는 버텨줘야 해 하고 기도하거나 새로 살 사람들은 쌍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가겠네 하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간절함이 산산조각 날 때 수익이 잘 난다고 했죠. 이런 자리가 밑으로 뚫리면요, 위로 쏠 때만큼이나 빠르고 강하게 훅 하고 처박힙니다. 왜냐? 다들 무서워서 던지든 기계적으로 던지든 손절 물량이 쏟아지니까요. 저는 바로 그 아래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수로만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다른 개별 종목들로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한 방향으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개별 종목은 큰 흐름 안에서도 변동성을 가지니까요. 계양전기, 매수 매도 기록입니다. 요즘 주식 관련 법이 워낙 까다로워져서 종목 얘기 깊게 하긴 좀 껄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볍게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자리가 아까 코스닥 지수 예시로 들었던 그 가격대랑 참 비슷하죠. 제발 올라가라 라는 마음이랑 누가 좀 올려줘라 하는 간절함이 꽉 들어찬 자리예요. 이미 전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를 했지만 그 기대가 다시 산산조각이 나면 저는 또 그 어딘가에서 들어갈 겁니다. 다른 차트도 한번 더 볼까요? 현대무백스, 이것도 이제 그림 보면 딱 나오죠.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하게 매매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주식을 4848에서 번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으로 옮겨갑니다. 자, 근데 왜 내 눌린 매매는 자꾸 실패할까요? 기법을 몰라서? 방법이 틀려서? 대어지세. 큰 물고기는 한 번에 깊은 물로 처박히지 않네. 솔직히 저도 눌린 매매 기법 같은 거 잘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찔끔찔끔 말씀드렸던 게 사실 답니다. 아닌가? 제가 뭐 숨겨둔 게 있나?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하튼 눌린 매매 한답시고 들어갔다가 반등은커녕 아주 그냥 방앗간 참기름 짜듯이 꽉꽉 눌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천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눌린 매매는 기법보다 종목 선택이 구할이라서 그래요. 아까 제가 했던 말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이 그리고 빠르게 오른 큰 물고기는 한 번에 물속 깊은 곳으로 처박지 않는다. 여기에서 핵심은 큰 물고기입니다. 높이 오르는 종목도 빠르게 오른 종목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큰 물고기라는 말은 시총이 크기만한 주식을 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종목이 눌릴 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 말고도 사고 싶어서 임에 침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 그런 종목을 어떻게 아냐고요? 제 직전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특징주를 기록하다 보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는 물고기들은 한 번에 뿅 자라서 성체로 잡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덩치를 불려가면서 커가거든요. 나 좀 봐라 하면서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나만 아는 주식입니다. 진짜 그러다 나만 알아요. 머리에 수건 싸매고 끙끙 앓는다고요. 자, 지금까지 눌린 매매 얘기 길게 했는데 이게 장기 투자나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미장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조금만 떨어져라 그럼 사고 싶어서 환장하는 종목들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맛있는 물고기가 안 떨어지니까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아무거나 막 건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하락장은 오지도 않았는데 손에 쥔 현금은 없고 이때부터는 그냥 하늘에 빌어야죠 뭐. 운 좋게 올라가면 좋아요. 실제로 벼락부자들은 이런 시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게 한번 불붙으면 무섭게 오르니까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시기에 누가 얼마를 벌었네 어쩌네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별 관심도 없어요. 악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나중에 하락장 올 때 한번 보세요. 상승장에서 돈 벌어서 딱 현금화하고 그걸로 집을 사든 뭐든 실물로 딱 빼놓는 사람? 그런 분은 진짜 곁에 둬야 할 귀인입니다. 질투를 해서도 배 아파해서도 안 돼요. 배워야 할 뿐이죠. 대부분은 어떨까요?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 불러서 크게 번 돈은 결국 또 고 외치다가 다 시장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기다림이 뭔지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저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감히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이 얼떨떨한 분이시라면 반드시 조금씩은 챙겨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아니면 미국장에서 기회가 생기든 말이에요. 결국 눌린 매매든 장기 투자든 미장이든 국장이든 본질은 하나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을 딱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하락장에서만 주식을 사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락을 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도 없는 상대를 적으로 두는 순간 그 싸움은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투자법을 쓰시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시든 반드시 하락이랑은 좀 친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입만 살아서 떠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